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탐구 실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김재호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과 함께 과학탐구 실험을 진행할 유성현입니다. 통합과학을 3차시까지 들은 학생은 제 목소리를 들어봤겠지만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전공은 화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뭘 할지 살펴봅시다. 뭐라고 쓰여 있죠?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학교에 있는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읽어준 대로 오늘은 실험기구와 그 사용법, 그리고 실험실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활동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아령, 운동화 같은 운동기구가 필요하죠? 미술을 할 때도 붓, 스케치북 같은 미술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 탐구 실험, 즉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기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기구의 명칭과 그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실험기구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이 실험기구들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페트리 접시예요. 페트리 접시는 생화학 실험에서 세균을 배양하는 데 많이 쓰여요. 독일의 세균학자 페트리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페트리 접시는 샬레라고도 하는데 독일어로 오목한 접시라는 뜻이에요. 정말 정직한 장면이죠.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는 세균 배양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다음으로 둥근 바닥 플라스크예요. 이건 클램프라는 집게로 집어서 스탠드에 고정시킨 후 액체를 가열할 때 사용해요. 삼각 플라스크와 다르게 바닥이 둥글어서 플라스크와 용액이 열과 압력을 분산시켜 줍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화학 실험을 주로 했었는데, 그런데 실험 준비를 할 때 일단 둥근 바닥 플라스크는 챙기고 봤어요.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기구예요. 다음은 스포이트인데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쓰는 영양제, 화장품, 앰플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도 있는 걸로 봤어요. 스포이트는 고무를 눌러서 액체를 빨아들이고 다시 조금씩 눌러서 액체를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런데 양을 정확히 측정하지는 못해서 정량적인, 즉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실험에는 사용하지 못해요. 정량적인 실험에 사용하는 기구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포이트는 지시약의 색변화와 같은 정성적인, 즉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인공 눈물에 있는 그 용기도 스포이트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실험기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눈금 실린더입니다. 메스 실린더라고도 부르는데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때 사용해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눈금 실린더 내부에 액체를 담으면 액체의 모양이 메니스커스라는 곡선을 띠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띠게 돼요. 여기가 유리예요. 그렇다면 액체의 부피를 잴 때는 어디로 재야 할까요? 1번이 여기고 2번이 여기예요. 어디로 재야 할까요? 이 오목한 부분으로 재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과학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면 첫 실험에서 이 메스 실린더를 쓰게 될 거예요. 다음은 시험관 집게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정직하죠? 시험관을 짚는 집게예요. 시험관을 가열할 때 손으로 잡으면 뜨거우니까 이 시험관 집게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실험을 해야겠죠?
다음은 비커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이 초등학생일 때도 썼을 거예요. 액체를 담아놓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정확한 양을 재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양을 재려면 아까 봤던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화면에는 액체 상태의 시약을 제조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체 물질의 수용액을 만들 때도 사용해요. 부피 플라스크는 이 목 부분에 이런 표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녹이려는 물질에 정확한 양을 먼저 넣고 그 후에 증류수를 표선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농도의 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부피 플라스크도 진짜 많이 썼어요. 과학 중에서도 화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실험기구를 제가 고르자면 이 부피 플라스크라고 생각해요. 사용법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이번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피펫이네요. 피펫은 유리기구예요. 이걸 여기 알록달록한 깍지라고 하면 될까요? 이 깍지에 꽂아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양의 액체를 옮길 때 사용해요. 이게 깍지입니다. 이 깍지 알록달록한 것들. 여러분, 바늘과 실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부피 플라스크와 눈금 피펫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각 플라스크. 바닥이 평평해서 안정적으로 시약들을 반응시킬 때 사용해요. 보통 밑에 흰 종이를 깔아서 색변화를 관찰하기도 하고 적정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자저울입니다.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해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나오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걸 쓰는 것 같아요. 이 저울이 엄청 민감해서 바람에도 무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덮개가 되어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올려둔 뒤 문을 닫은 후에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pH 시험지와 pH 측정기예요. 둘 다 pH 측정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pH 시험지는 종이를 시약에 담가 색변화로 pH를 확인하지만 pH 측정기는 기계적으로 측정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실험기구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실험기구들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알코올 램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유의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온 유의사항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은 친구들은 어서 읽어봅시다. 아주 잘 읽었어요. 알코올 램프는 가열할 때 사용하니까 불을 붙일 때도 조심해야겠지만 불을 끌 때도 조심해야겠죠? 절대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끄면 안 되고 뚜껑으로 두세 번 기울여 덮여서 확인까지 해야 해요. 요즘은 알코올 램프를 안 쓰고 분젠 버너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은 시험관입니다. 아까 시험관 집게를 소개할 때 봤던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시험관을 가열할 때는 반드시 시험관 집게를 이용해야 하고 시험관을 가열할 때는 액체의 양이 절반을 넘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넘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시험관 전체에 열이 전달되도록 돌려가면서 가열을 해야 한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한쪽만 열을 받다 보면 시험관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열을 하도록 해야 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시험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시험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관을 가열할 땐 시험관 집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을 닦을 때는 시험관 밑에 손가락을 대고 시험관 솔로 닦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 닦다 보면 시험관이 깨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시험관을 많이 닦아봤는데 밑에가 뽕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스포이트입니다. 사진을 일부러 화장품에 있는 스포이트로 가져와 봤어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와 있죠? 스포이트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스포이트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스포이트 사용 방법이라 해서 스포이트를 잡을 때는 고무 꼭지를 잡고 감싸주듯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아준다. 그리고 시약을 빨아들일 때에는 눕히지 않게 주의한다. 그리고 시약을 넣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안쪽 벽에 대고 시약을 천천히 흘려 넣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이번엔 마이크로 피펫입니다. 아까 정확한 양의 액체를 옮길 때 피펫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마이크로 피펫은 뭘까요? 힌트를 주자면 마이크로는 0.000001을 뜻해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아차린 것 같은데 그만큼 오차가 적은 정확한 양의 액체를 옮길 수 있는 기구예요. 앞으로 마이크로 피펫 하면 오차가 적은 피펫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 전자저울의 사용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었는데 굉장히 민감한 기구라서 수평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울 옆에 이런 식으로 수평계가 달려 있어요. 수평을 맞춘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료의 무게만 재고 싶을 때에는 먼저 약포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0점 조절을 해서 무게를 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험실 안전수칙입니다. 실험 전에는 안전설비와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고 그리고 실험복,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하고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고 허락을 받는다. 즉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실험 중에는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고가 일어나면 큰 소리로 알린다. 불을 조심한다. 실험기구는 정확한 사용 방법을 익힌 후 사용한다. 가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 깊게 살핀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험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몇 개 구멍을 뚫어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수칙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남는 시간에는 안전수칙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할 거예요. 그리고 안전수칙 여기서 5가지를 보았었죠? 나만의 안전수칙 5가지를 적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